이 시대의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예술가들은 항상 현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대를 증언해 왔습니다. 네.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전시기획 담당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미술에서 편집장 맡고 있는 황석원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도 무척 대단히 안 좋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인류가 초유의 사태를 맞은 셈이죠. 따라서 또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각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만을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좀 치우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인식을 예술이 과연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한없이 두려워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혐오의 전략으로 또한 그 두려움의 대상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쫓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더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불안들이 단순히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던가 그런 구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어떤 갖게 되는 편견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예술은 어느 시대에나 그런 편견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기에 또 고민하는 여러 가지 창작점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한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거에 이제 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예술가라고 하는 존재도 기본적으로 제도라든가 권력과 이렇게 좀 멀어져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 그런 첨예한 문제들을 좀 더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사람들한테 좀 더 이 불안의 시기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예술 작품이랄지 아니면 그런 고민의 지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예술가들이 계속 생성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제적으로 지금 다 이제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 격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좀 들어보지 못했던 알고는 있었으나 이제 좀 생경하게 들리는 그 단어가 있는데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하는 그런 단어들이 대단히 생경하게 좀 다가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술을 이제 접하는 그런 방식들의 변화가 과연 지금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유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바뀔 수 없는 이제 감각적인 어떤 가치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 그렇게 보면 이 상황이 종식이 되면 어쨌든 우리는 그 두 개의 그 상황, 두 개의 그런 행위들을 지금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시 맞을 테고요. 네.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균형적인 어떤 그런 받아들인 방식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아무래도 예술 작품은 저희가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관람을 하거나 느끼거나 공감하거나 이런 정서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좋다라고 느껴집니다만 그 작품들이 뭔가 창작되게 된 어떤 과정들을 담은 인터뷰라던가 내용이라던가 저는 그건 되게 흥미롭고 오히려 되게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시 자체를 그 영상화해서 온라인 전시로 한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 가서 그 재료를 마주하고 작품을 마주하고 이런 것들, 이 서로 교통하는 숨결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다른 것들인 건데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전시 한계는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공연계 쪽에서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공연을 실현 중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연은 그런 것들이 실황 중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미술의 경우는 영상으로 충분히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관람하면서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분명히 대면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비대면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현실에서는 비대면과 비접촉의 어떤 요소들이 미술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게 어떤 그 웹 기반의 기술이라던가 SNS라던가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구축이 돼서 보여지거나 거기에는 그 방법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제 전시가 다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 비대면과 대면의 방식을 적절히 이것들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큐레이팅이 이 대면의 방식, 오히려 비대면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은 협업을 통해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협업 방법은 한 작품이라던가 한 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요건들이 이제 협업 체제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 플랫폼 자체가 재구성돼야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가게 될지 그리고 또 이후에 코로나가 지나간 어떤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그 시기에 만들었던 플랫폼은 아마도 또 하나의 전시 형식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 네. 그런 바탕이 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모두가 다 처음 접하는 상황입니다. 네.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종식이 된다면 아마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 그런 행위들이 분명히 작가들한테 일어날 겁니다. 작가들의 작업의 방향이나 그다음에 주제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갈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술가들과 최근에 이제 소통을 해보다 보면 항상 처음엔 지금 시기에 여러 가지 그 생계 활동이 대단히 힘들다. 그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그 지원금이라던가 등등 그게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시기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계속 행사들이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작가들이 지금의 상황에 뭔가 비관하고 있지만은 않고 오히려 이 시기를 작업이 농이 굴 수 있는 어떤 리서치 기간으로 잡아야겠다라던가 최근에 새롭게 발견하게 된 일상의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두가 다들 이렇게 자가격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시기에 다른 예술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서로의 관심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도 네. 대단히 좀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최근의 작품들 중에서는 그 주제가 주제인 것도 있겠지만 연대의 의미를 밝히는 연대의 의미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네. 경향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번에 팬데믹 사태에서 그 제도권 밖에 있었던 뭔가 어떤 돌봄을 받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첨예한 문제의식이 작가들한테 뭔가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의 방식으로 어떤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내용들도 스토리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작가들도 있는데 그 작가들도 어떤 자구책들을 대단히 열심히 이렇게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오히려 손편지가 됐건 뭐 등등 예를 들자면 네. 오히려 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개별 작가들이 이 기간을 충분히 창작의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주제를 다양화한다던가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안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작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들을 큐레이터로서 다시 리서치를 해보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럴 때야말로 오히려 작가들 작가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게 오히려 또 그간 뭔가 그 소통하지 않았던 영역들이라던가 그 서로 간에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하는 어떤 새로운 출구를 네. 주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그런 일상들, 여행을 포함한 일상들이 제동이 걸려버린 거죠. 저는 항상 예술이 어떤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자. 그다음에 아니면 양극단으로 쪼개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항상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예술이. 네. 역할들을 해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시대의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은 항상 현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대를 증언해 왔습니다. 네.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시기에 예술가들이 그 본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요 지역, 사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찰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술계에 있어서만큼은 국제적인이라고 하는 그 말과 환영에 뭔가 더 이상 저희가 시달리지 않고 네. 뭐 지역사회, 어떤 공동체, 그 커뮤니티,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어떤 상황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예술의 지혜가 좀 모아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어쨌든 국공립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어떤 공유 플랫폼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예술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큽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좀 소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